안녕하세요 여러분, F의 공감 깨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기준은 행복 선택의 기준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자, 조금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 발전이라 그러면 좀 주제는 뭔가요? 여러분들의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한번 오늘 같이 얘기 나눠볼 건데요. 자, 행복 먼저 할게요. 행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으로 먼저 들어가려고 해요. 행복의 기준, 여러분들은 보통 뭘로 잡나요? 나의 행복의 기준을 보통은 그렇게 잡더라고요. 타인을 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굉장히 뭐 행복해 보인다거나, 타인의 행복을 보고, 결국 행복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지었을 때, 머리로 판단을 지었을 때 뭐였어요? 사실상 기본적인 시선으로 봤을 땐 다 돈이에요. 그쵸? 그쵸? 돈이 보통의 행복의 기준이라고 잡고 살거든요. 물론 맞아요. 맞을 수도 있어요. 어느 면에서는 맞지만 어느 면에서는 틀릴 수도 있어요. 행복의 기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일궈냈어요. 돈을 이뤄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더 보면은 뭐 안정적인 직장, 혹은 뭐 내 집, 내 차, 뭐 이런 거를 다 읽어냈어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돈을 읽어냈어요. 근데 행복한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행복? 물음표. 행복한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요. 돈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뭐 놀러도 가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은 돈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인생,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행복한가요? 자,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라고 써놔요. 돈이 많아요. 내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진짜 많아요. 그럼 뭐가 꼬여요? 여러분들, 나에게 행복이 있잖아요. 내 행복을 내가 지키는 건데, 나에게 뭐가 됐던 간에 행복이 이렇게 있잖아요. 내 주변으로. 이거를 행복이라고 할게요. 행복한 어느 것. 누라고 쓰네. 어느 것. 네. 행복한 어느 것이 이렇게 내 주변을 감싸고 있어요. 그럼 뭐가 꼬여요? 잉 하면서, 네, 맞아요. 날파리가 꼬입니다. 주변에 이런 날파리들이 날벌러지. 네. 왜냐면은 이 아이들은 행복하진 않거든요.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날아드는 내 것을 가져가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존재들. 뭐를 탐낸 걸까요? 내가 돈으로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이에요.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행복한 어느 것. 이것을 뭐 하려고요? 이런 아이들이 뺏으려고. 네, 나의 행복을 뺏으려고 하겠죠? 그럼 나의 입장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지켜야 합니다. 그쵸? 그리고
나 여기서도 어때요? 직장에서도 다 똑같은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잖아요. 이거는 행복의 어느 것이고 기준이에요. 기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행복이에요. 근데 안정적인 직장에서도 어때요? 나의 행복함은 안정적인 직장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정적인 직장을 뺏으려 하겠죠. 어떤 걸로? 날벌러지들이 사기치고 뭐 이런 걸로 등등이겠죠. 많겠죠.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가진 거를 뺏으려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가졌어요. 내 인생에 돈이 많다 이거를 이뤘어요. 그쵸? 이랬을 때는 어떤 게 있어요? 지켜야 한다는 하는 이런 힘듦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제가 말했죠. 수많은 사람들은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말주변 굿. 그러니까 사짜 기질인 거죠. 말로 인해서 사람을 유혹을 해서 말로 유혹을 해서 어떤 거예요? 뺏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 뭐야 기독교식으로 저는 지금 종교가 없지만 기독교식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풀이가 되냐? 뱀이에요, 뱀. 뱀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와에게 뭐 했어요? 그러니까 이브라고도 하죠. 하와와 이브에게 하와 이브 같은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그냥 여자. 여자에게 어떤 짓을 했어요? 말주변으로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해서 뭘 먹게 했어요? 선악과 먹게 했어요. 그죠? 똑같은 행동이에요. 제가 전 시간에서도 다룬 천사와 악마 주제가 있었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쪽으로 빠진 거예요? 안 좋은 거. 결국은 악마예요. 그죠? 뱀은 가장 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어느 종교에서 가든지 그냥 진짜 동물 뱀이 아니라 뱀을 비유한 게 악마로 나온 거예요. 그죠? 악마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결국 말로써 하와 얘를 꼬여낸 것 같이 유혹을 시킵니다. 이거 먹으면 너 되게 좋아질 거야. 이거 하면은 너 되게 좋아질 거야. 하면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했고 여기서는 사람이 하는 짓은 뭐예요? 말주변을 통해서 이 사람을 돈을 더 불려주겠다.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을 유혹을 하겠죠. 말주변으로 해서 이 사람의 돈을 가로채고 뺏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은 넓고 진짜 말주변이 내가 원탑이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더 뛰어난 존재들이 많고 더 많은 존재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그 많은 존재들로부터 이 돈을 지키기 위해 내 행복한 어느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하잖아요. 지켜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서 고분분투해요. 과연 이 삶이 행복할까요? 물론 누리는 건 있어요. 맛있는 거, 막 노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어요. 행복한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내 재산을 지켜야 하고 내 집에서는 내가 벌어들이는 돈, 안정적인 직장으로 인해서 내 집에서는 내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그 돈을 사용을 하겠죠. 내 재산을. 그러면은 나는 또 그 재산을 다시금 채워넣기 위해서 힘든 일도 있을 거고 계속적인 반복적인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 힘든 일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잠깐의 휴식만 취할 수 있는 이 삶이 행복하다고 그 단면적만 보고서 타인을 보고 행복의 기준을 돈으로 정한 거예요.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 하나만 더 꺼낼게요.
한 가지를 더 보자면 이게 방금 전까지는 돈이 주제긴 한데 방금 전까지는 내 노력이었잖아요. 내 노력이었어요. 그죠? 근데 어때요? 타인의 노력으로 얻은 돈이에요. 그럼 어때요? 여기서 나오는 루트가 있어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타인이 그러니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루트가 다 하나예요. 타인이에요. 내 가족이긴 하지만 타인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뭘 말하고 싶으냐? 행복의 기준이잖아요. 우리 행복의 기준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쵸? 이걸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벌어들이지 않고 내 피땀이 섞이지 않은 돈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치우고 안 보이니까. 네, 내가 노력해서 벌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내 노력은 뭐예요? 타인의 것을 뺏으려 한 것뿐이에요. 혹은 그냥 이거는 안 좋게 얘기한 건데 아내가 타인의 노력에 돈을 쓴다 하는 거는 뭐예요? 뺏으려라기보다는 누리려고. 그쵸? 뺏으려고 누리려고. 요 두 가지가 같은 맥락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하고 나는 이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이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부당한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이 남자를 가졌고 해서 이 남자가 벌어들이는 돈은 당연히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해라고 느껴요. 그쵸? 그리고 어때요? 여기에서 요렇게 갔는데 여기에서의 하자가 뭐예요? 하자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단점이 뭘까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예요. 행복을 못 느껴요. 네, 행복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내가 행복한지도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고자극을 원해요. 그러니까 자극을 통해서 내 삶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으로 가요? 타인으로 가요. 그쵸? 타인으로 가서 내가 명품관에 가서 명품 쇼핑을 타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거를 행복하다고 너무 당연하게 느끼니까 그걸 못 느껴요. 그럼 어떻게 가요? 해서 하는 짓이 고자극을 원하는데 그래서 뭐가 생겨요? 바람 피는 거. 네,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내가 이 돈으로 또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다가 내가 행복을 못 느끼니까 거기서 고자극을 원하고 고자극에서 또 가는 게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냥 예시를 들게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남편의 입장으로 먼저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누구를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예시예요. EX예요. 예시예요. 남편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 노력으로 번 돈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지도 알고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얻었구나라는 거를 알아요. 근데 그 자체를 모르잖아요. 당연하게 느끼잖아요. 내가 이 돈을 쓰는 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느끼는 순간 네, 이게 나가는 거고 여기에서도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항상 잘못된 길은 타인이 들어가요. 타인이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결론은 뭘로 날 것 같아요? 결론. 네,
다 잃어요. 다 잃습니다. 혹은 이거를 바람이라고 봐서 그런데 내가 돈으로 더 나아가고자 한다 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타인으로 인해서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망치면서 타인을 로 통해서 무언가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첫 술은 괜찮아요. 두 번째 술 더 쉬워져요. 세 번째 더 쉬워져요. 그죠? 그러면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명예, 인간관계,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돈이라고 할게요. 이것들이 다 뭐예요? 사실은 행복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주변 테두리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이 명예, 인간관계, 돈이랑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죠? 나의 행복에서 연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돼요? 다 잃게 돼요. 뭘로 인해서? 타인으로 인해서. 그쵸? 딱 나오죠. 근데 내가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타인이 말을 안 한다고 유혹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그럼 본인은 그 돈만 가지고서 남편이랑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남편이 그냥 뭐 잘생겼을 수도 있고, 잘생겼는데 돈을 잘 버는 막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그래서 뭐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쵸? 결혼을 했는데 이 기준만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럼 본인이 선택한 건 뭐예요? 돈이잖아요. 나는 뭐 외형이나 아니면 마음보다는 나는 외형이나 마음보다는 돈을 보고 결혼한 거야 라는 것만 했잖아요. 그죠? 그럼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돈만 보고 해야 돼요. 결혼 생활 본인이 선택한 길이잖아요. 신은 항상 선택의 기로를 준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내려지는 건 선택이에요. 근데 뭐 보고 했어요? 돈 보고 했죠. 그대의 선택이죠. 근데 그거 당연하다고 느끼고 고마움도 모르고 전 시간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되는 것만 신한테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잘 되는 일은 뭐예요? 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읽어낸 거야. 당연하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신한테 잘 됐다고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래요. 잘못된 일만 찝어내서 나 좀 잘 살게끔 도와주세요. 그리고 잘된 일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다 이 마음이 기본 전제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행복은 못 느끼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행복을 못 느낄 수밖에 없죠. 당연한 일인데 내 인생이 당연한 건데.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택을 어떻게 했어요? 돈으로 갔죠. 남편을 돈 보고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 잘했어요. 내가 어떻게 연기를 하든 뭐를 하든 잘했어요. 응? 그러면 내가 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거에만 만족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가 들어요? 욕심이 드는 거잖아요. 욕심이 들고 만족이 안 돼요. 왜? 항상 뭐가 필요해요? 왜 여기에서 이거 너무 밝은가 보다. 그죠?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서 돈으로는 만족을 했어요. 근데 뭐가 더 들어요? 욕심이 드니까 돈에다가 외형에다가 외모에다가 거기다가 마음의 안정까지 필요한 거예요. 3박자를 다 원하는 거예요. 이제 세 개를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얼굴도 잘생겼으면 좋겠고 이뻤으면 좋겠고 마음도 따뜻해가지고 나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쵸? 가다가 보니까 외형은 괜찮은데 외형 보고 내가 결혼을 했어요. 외형은 괜찮은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날파리들이 꼬여요. 왜? 이 사람이 가진 행복도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가진 행복은
어때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파리들이 갖고 싶어서 계속 와요. 인자가 있던 없던 그냥 내 거 만들겠다고 오는 거예요. 자기의 뭐를 들고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거. 뭐예요? 뭐 이거예요. 외형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은요 사실 이거 안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굳이 넘보지 않아요. 그죠? 내면이에요 이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 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잘못된 그릇된 마음은 뭐예요? 그냥 이건 마음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릇된 마음은 그냥 연기예요. 연기. 나를 꼬시기 위한 뭐예요? 뱀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냥 말주변이나 내 행동이나 내가 가진 나의 매력 있잖아요. 뭐 섹시함도 있고 큐티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그 유혹으로 인해서 내 본성이 아니라 나의 숨김을 그냥 그 사람한테 계속 연기만 한 거예요. 그건 마음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냥 잔머리예요. 잔머리. 그게 뭐냐면 봐봐요. 마음으로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핍이라 그러죠. 쓸데가 없나? 그러니까 마음에 결핍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계속 풀어내야 돼요. 모를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결핍이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제가 정답이라고 말했던 그 루트를 지키지 않아요. 그럼 마음에 결핍이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타인이 필요해요. 타인의 감정이 필요해요. 여기서 뭐를 해달라 그래요? 위로, 위안, 기대는 것, 이런 거를 원해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나도 이 마음의 결핍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마음의 결핍은요 누구한테나 있어요. 어떠한 것으로든 누구한테나 마음적 결핍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존재해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위로받고 위안받고 기대일 수 있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무슨 뭐가 생겨요? 일단은 따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대고 싶어져요. 그죠? 1번이 따뜻함을 느껴요. 2번이 기대고 싶어져요. 3번이 뭐예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과 신뢰가 생겨요.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하면서 믿음과 신뢰가 생겨요. 4번은 뭐예요? 의지예요. 이걸 노린 거예요. 의지. 결국은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내 인생이 있잖아요. 내 인생이 타인한테 어떻게 돼요? 휘둘리는 거예요. 내 결핍을 위해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 그냥 이렇게 부모한테 이렇게 어릴 때, 아기 적에 부모한테 이렇게 안기잖아요, 이렇게. 그것처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냥 예시를 들게요. 이것도 예시예요. 그래요.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한 그러니까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근육들 있죠. 뭐 다리에도 근육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근육을 사용을 안 해요. 그럼 뭐가 돼요? 퇴화가 돼요. 그러니까 근육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내가 서 있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지 근육이 계속
생성이 되고 내 뼈들 마디마디도 전부 다 이렇게 윤활작용을 계속 움직여줘야지 사용을 할 수 있고, 기계 또한 어때요? 기름칠을 해주면서 기계를 움직여야지 녹이 안 쓸고 계속 굴러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혼자 서 있었어요. 근데 그 힘듦이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타인한테 믿음과 신뢰가 생겨서 이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 따뜻함을 계속 느끼기 위해서 여기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퇴화가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 요거.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된다고요? 퇴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 혼자 서 있을 수가 없겠죠. 근육으로 따져봤을 때, 예시로 따져봤을 때 나 혼자 서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노린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휘둘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뭐를 했다고요? 연기요. 연기를 한 거예요. 펜을 바꿀게요. 연기를 해서 나에게 의지하게끔 만들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타인이. 뭐겠어요? 보통 그냥 돈이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 모든 수순에서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내가 가진 요 틀이 있잖아요. 이것을 뺏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노력 없이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타인이 가진 거를 뺏는 게 가장 쉬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있어요. 1번이 이게 정직한 방법이에요.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이게 잘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2번 루트는 뭐예요?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것. 어떠한 방법으로든 둘 다 어려워요. 근데 이 방법이 조금 더 쉬운 거예요. 그죠? 이 방법이 더 간단해요. 제가 그랬죠. 그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가시밭길이고 여기는 뭐예요? 꽃밭이에요. 여기가 훨씬 밝아요. 입구가. 요 입구가 밝아요. 여기는 어두워요. 내가 굳이 1번 길이 어디예요? 가시밭길이에요. 사실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사람한테 치여야 되고 고생을 해야 돼서 내가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2번 길이에요. 타인을 짓밟으면서 꽃을 짓밟으면서 내가 밝은 길로 갈 수 있다고 믿고 가는 길이에요. 결론은 어떻다 그랬어요? 어디가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지옥이었다는 거. 근데 어때요? 남들 밟고 가는 게 훨씬 내가 다치지도 않고 편하고 너무 좋잖아요.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간다고. 가장 좋은 길로 가요. 가장 간단하고 편하고. 왜? 힘들고 귀찮고 아플까봐 겁내면서. 여기서 뭐가 있어요? 꽃의 입장은 없었어요. 타인의 입장은 없었어요. 타인은 밟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대가 신은 아니잖아요. 그냥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예요. 타인을 밟고서 지나갔는데 그대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신입니까? 간단한 이치 아니에요? 정말? 근데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 이게 그냥 99%? 그럼 너무한가? 한 97%, 8%? 이렇게 얘기할게요. 항상 그래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냥 깔려있어요. 전제로 깔려있어요. 세상이 다 깔려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타인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내가 연기를 할 수 있고 내가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조종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랑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거 뱀이랑 똑같은 거죠. 타인의 감정을 유혹을 통해서 조종을 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악마다,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해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어때요? 내가 사는 삶,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사는 삶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가자면은, 과거에는 정이란 게 있었어요. 정이 있었고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어때요? 사라져요. 옛날에는 타인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부모님이 남에게 베풀고, 베품으로 인해서 또 남에게 얻어가는 것이 있었고, 그죠? 근데 점점 사라졌던 게 뭐예요? 이 기준점, 감정에 대한 기준점은 그대로 있었는데,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내가 받은 것은 당연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면서 감정적으로도 더 어떻게 돼요? 이기심이 생겼어요. 나만 잘 되면 되잖아. 안 베풀었더니 괜찮더라. 괜찮으니까 난 받아도 되지만 안 베풀면 많은 거지 뭐. 버려? 이렇게 변했어요. 그 현재는 어때요? 서로 안 주니까 뺏으려고 그래요. 3단계 단계예요. 종이를 또 꺼내겠네. 3단계예요. 자, 옛날이에요. 옛날 똑같은 말 할게요. 그냥 옛날에는 서로 베풀었어요. 그쵸? 우리 선조 시대, 조선 시대, 아이고, 누구 엄마, 우리 밭에서 감자가 많이 나서, 감자 내가 많이 삶았는데 너무 많아서 다 못 먹겠네. 가져가서 좀 먹어요.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서, 아유, 우리도 친정 시댁에서 뭐를 보내왔는데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유, 고마워요, 우리도 이거 줄게요 하면서 어때요? 서로 상부상조를 했어요. 그쵸? 선한 시대였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과거죠.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땅에서 감자가 많이 나서 주려고요 하면서 줬어요. 줬는데 사실상 뭐 받으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받기 위해 주지 말라 그랬죠. 주는 건 아니라고. 그렇죠? 받기 위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베풀었으면 상대방은 그래도 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가 생겼어요? 당연함이 생겼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그죠? 이게 생겼고, 그리고 뭐예요? 나만 잘 살면 돼. 네, 이게 생겼어요. 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만 보고 있었으니까. 윗물만 봤으니까. 여기에서 뭐가 생겨요? 나만 잘 살면 돼? 욕심. 요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남을 짓밟고 갔었어요. 그죠? 내가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남에게 주는 거는 어때요? 주려고 그러면 아까워해요. 이렇게 변모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 변했어요. 현생은 어때요? 지금 현재는 어떨 것 같아요? 말했는데, 그죠? 바로 그대로예요. 여기에서 더 안 좋게 진화를 합니다. 더 나쁘게 진화를 해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받기 위해 주는 것은 아니고 줬어요. 옛날에 줬는데
요즘은 안 주니까. 내가 받는 건 당연하고 남한테 뺏기는 거는 싫어하는데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안 주니까 도리어 뺏어요. 뺏는 거예요. 어떻게? 지능적으로. 그냥 잔꾀. 아이인가? 이건가요? 몰라. 이거 잘 안 쓰는 그거라서. 잔머리. 이 모든 게 뭐예요? 사기. 점점 지능적으로 남의 것을 안 주니까 뺏어요.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라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플러스. 우리 이거 안 받잖아요. 아까워하는 거. 그러면서 안 뺏기려고. 안 뺏기려고 뭐예요? 고분분투합니다. 개고생이요. 개고생. 이거예요. 서로 안 뺏기려고. 근데 누군가는 또 뭐해서 뭐 제가 그랬죠. 말이나 뭐 행동이란 게 연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다각적인 면인데 연기. 이런 거를 통해서 뺏으려고 하니까 안 뺏기려고 고분분투하고 점점 개인주의 돼가요. 그렇죠? 남한테 받는 거는 당연하고 내가 받는 거는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주려고 하면은 그 나한테 쓸모없는 것도 아까워해요.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뭐예요? 뺏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세상이 쓰레기가 됩니까? 아니면은 더 좋게 변모를 하고 있습니까? 진짜 쓰레기 같은 세상이에요.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 탐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욕심내고 해서 뭐예요? 빼서요.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그래서 뺏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짓밟아요. 안 뺏기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을 짓밟아 눌러놔야지. 설 수도 없게끔 만들어놔야지. 내 것을 뺏기지 않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진짜 싫다. 제가 말하면서도 너무 싫은 게 한숨만 나오네. 안 뺏기려고 짓밟아놔요. 너무 화가 나서 머릿속이 하얘져요. 짓밟고 뺐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요. 남을 안 뺏기기 위해서 짓밟아요. 짓밟고 내 발 아래 두려 해요. 내 발 아래 이렇게. 그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밟고 올라서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뭐가 세요? 자존심만 세요. 근데 뭐는 낮아요? 자존감은 낮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좋은 루트일까요? 신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 신 입장 계속 들어서 죄송한데 신이 봤을 때는 신이라는 존재가 이런 루트를 봤을 때는 점점 그지같이 변하고 있는데 신이 봤을 때는 어느 쪽으로 보내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내 입장과 신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남의 것을 당연하게 받는 것도 잘못됐는데 그거를 더 넘어서 뺏어가요. 베품 없었어요. 이때도 없었어요. 근데 더 넘어가서 안 주니까 뺏어요. 신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을 천사로 봅니까? 악마로 봅니까? 좋은 사람으로 봅니까? 나쁜 사람으로 봅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때요? 같은 생각 아닐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래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상 직장을 잠깐 보는 게 여기서 못다한 말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내가 사는 삶, 네, 살고 있는 곳, 여기 어때요? 지금 내 주변이 어때요? 내 주변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뺏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주변이. 지금 내가 사는 삶, 내가 사는 시대, 이런 것들이 내가 안 주니까 뺏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나는 어때요? 나는 이 사람들한테 물들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들이 사는 삶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정답으로 보는 거예요. 절대 다른 길을 보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 이 길을 보지는 않아요. 그냥 타인의 것을 뺏는 것이 정답인 줄 알아요. 왜? 이 사람들도 그러고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만족을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이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를 느끼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핍이에요. 내가 만족하지를 못하니까, 내 마음의 만족, 행복이 없으니까 남의 것을 뺏어서 그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계속 내 감정에 있는 결핍을 다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답인 줄 알고 그렇게 가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뭐가 생길까요? 결과적으로 결핍이에요. 그럼 나를 망치는 길일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간단한 이치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드린 정답이 뭐였어요? 여기에서 종이 한 장 더 꺼내겠습니다. 쓸데가 없어서. 제가 드린 정답이 뭐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답을 줬었어요. 정답 여러분들 뭐였어요? 기억나실까? 항상 나왔는데, 타인을 내 인생에 포함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타인이 사라지면 내 인생이 없어요. 그쵸? 또 뭐 있어요? 네, 머릿속이 또 하얘지네. 타인이 사라지면 내 인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인생을 타인으로 인해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타인이 조종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가져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타인이 내 것을 도둑질해 가요. 내 것을 뺏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삶이 망가지는 것도 맞고, 나도 어떻게 돼요? 내 본성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이거는 소수점이에요. 소수. 그러니까 착한 사람 플러스 착한 사람들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속에 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포함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은 어때요? 내 본성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베풀고 어때요? 조종당해요. 네, 문제점이에요. 일단은 타인이 사라지면 내 인생도 망하고요. 왜? 타인한테 기대고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근육 이거랑 똑같은 루트라고 그랬죠. 타인이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으면 결국은 나 힘들어 하고서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려요. 그죠? 그쵸? 그리고 내 인생을 타인으로 인해 망가져요. 타인이 나에게 기댈 수 있게 해주는 거는 뭐예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목표는 뭐예요? 돈, 뭐 명예, 자기를 위해서요. 본인을 위해서 그대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뺏기 위해서. 그죠? 타인이 내 것을 도둑질함,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자기가 득을 보는 거예요. 그죠? 말하면서도 짜증난다. 네. 그래서 내 인생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타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타인을 내 인생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 관점, 내 직업성, 모든 거 어때요? 타인을 기점으로 이 사람이 좋은 그런 것들을 하니까 내 눈으로 볼 때는 1차원적인 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그 길로 가는 게 정답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려고 해요. 근데 그건 일면적이잖아요. 표면적이라고 하잖아요. 표면적. 그죠? 단면이잖아요. 이것만 보고 타인을 보고 행복의 기준을 정했어요. 이대로 흘러갔어요. 내가 더 나쁘게 변했어요. 그죠?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좋게 살아야 되는 삶을 점점 망가뜨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죠? 행복의 기준이 타인이 되고 그 단면적인 것만 보고 했는데 거기에서 뭐가 들어갔어요? 노력도 들어갔고 나의 선택이 들어갔어요. 이게 좋아 보이니까 나는 이 길로 가겠어 하고서 내가 태생적으로 가진 능력을 선택하기보다는 남들이 좋아 보이는 거, 남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거, 남들이 칭송할 수 있는 거, 남들이 돈 잘 번다고 하는 거, 남들이 잘한다고 하는 거, 그것만 선택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표면적 단면은 절대 보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뭐를 봤어요? 이 표면적 단면이란 게 뭐냐면요. 내가 그 좋아 보이는 거, 행복의 기준이 보이는 그 단면을 봤을 때 장점은 봐요. 장점은 봤어요. 근데 단점을 봤나요? 단점 안 봤잖아요. 내가 그 단점을 겪어봤나요? 머리로 따졌을 때 그렇게 똑똑하시면은 인생 그렇게 아무것도 계획성 없게 타인을 보고 선택을 했나요? 그거부터가 벌써부터 똑똑하진 않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암기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그딴 거 다 떠나서 그 머리 말고 지혜 맞잖아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내 삶의 지혜. 이거를 봤을 때 그대는 그 장점을 보고 내 머리로 재봤을 때 그게 맞다고 느꼈나요? 그래서 행복을 지금 느끼고 있나요? 안 느끼고 있잖아요. 단점 봐야죠. 단점 봐야죠. 그리고 나한테 대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업성으로 봤을 때 옛날에는 그 직업이 어떤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가 나왔어요? 학생들에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갔을 때 어떠한 리스크가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고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 어때요? 이것 또한 똑같아요. 타인에게
힘듦을 보여서 내 자존심 안 상하려고. 네, 이거예요. 타인에게 내 힘듦을, 타인에게 내 힘듦을 보여서 내 자존심 안 상하려고. 뭐예요? 단점은 절대 얘기 안 해요. 장점만 얘기해요. 아, 나 의사야. 나 변호사야. 나 판사야. 나 국회의원이야. 근데 그 삶 속에 들어가 봤을 때는 뭐가 존재를 해요? 장점이 존재를 하면은 단점도 무조건 존재를 합니다. 의사는 어때요? 계속적으로 새로 나오는 지식과 모든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모든 것들을 계속 쏟아부어야 되고요. 내 기술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그만큼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모든 그냥 의사가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면서 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 거고요. 변호사는 어때요? 끝없이 찾아봐야 돼요. 내가 외웠어요. 그 이만한 법전이 있어요. 이만한 게 계속 늘어나요. 법은 새로 바뀌는 법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법전을 계속 찾아가면서 어떻게든 승소시키기 위해서 안 되는 거 되게끔 만들려고 밤낮 안 가려고 하면서 막 찾아요. 막 생각해요.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법원에 이전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판례도 알아먹어야 돼요. 그럼 뉴스도 자주 봐야겠죠. 그러면서 그런 공부들도 계속하고 내 시간이 있어요? 행복해 보여요? 단면적으로 행복해요. 돈 잘 벌죠? 근데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가죠. 그죠? 돈 잘 벌어요. 그리고 사자 직업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집 잘 살아요. 집 막 좋은 데 살고 행복해 보여요. 근데 내가 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잘려요. 변호사 협회에서 잘려요. 의사 협회에서 잘려요. 그러면 의사 면허 정지되고 변호사 면허 정지될 수도 있고. 저도 잘 모르지만 만약이라도 그런 행동을 계속했을 때 손이 굳을 거고 의사들은 아예 그냥 저거 자체를 못 할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수술 자체를 못 할 거고 잘리는 거를 떠나서 수술 자체를 못 할 거고 내 커리어를 잃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는 어때요? 새로운 법에 대한 거를 모르니까 당연히 승소할 수 없고 그게 자신의 스펙이 되기 때문에 절대 지면 안 되는 직업이에요. 그쵸?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돼요. 안 되는 거를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직업들이에요. 그 이면적인 면들을 봤을 때 행복해 보입니까? 내 시간 무조건 다 막 이렇게 그거에만 미친 듯이 몰두를 해가지고 그거에서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스트레스를 풀 데도 없어요. 나는 바로 다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없이 들어와요. 환자는 끝없이 들어오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고 뭉치들은 계속 들어올 거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분분투해야 되고 위에 사람 눈치도 똑같이 보고요.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주는 거예요.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근데 만약이라도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요? 내가 그나마 그 명예를 가지고 살지만 의사, 변호사라는 국회의원도 똑같아요. 시민들 눈치 봐야 되고 그 사람들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분분투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서 그릇된 게 가면은 이거 장난질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죠? 의사나 변호사나 다 똑같죠? 뒷돈 받고서 패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는 다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다 이렇게 너무 과장되긴 했지만 그게 다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래도 명예라도 타인들이 봤을 때는 와 부럽다 할 만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거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점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다. 너무 같은 얘기를 그냥 이렇게 딱딱 집어서 얘기를 안 하면은 뇌리 안 박혀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딱딱딱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듣는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경험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겨주려고 조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해서 행복은 이렇게 하긴 했는데 지금 거의 1시간을 해가지고 선택의 기준을 다음 이거는 행복으로만 끝내고 선택의 기준을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하나 둘 셋 넷 5장이 왔었어요. 대박이죠. 여러분들 여튼 타인이 내 인생에 껴들지 않게끔 내 주관대로 껴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끼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타인의 인생에 끼려고도 하지 말고 타인이 내 인생에 껴들게끔도 하지 마세요. 그게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지혜고요. 여러분들을 망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지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타인이 나의 인생의 기준점이 되지 않게끔 내가 우상은 될 수 있어요. 내가 우러러 보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 타인이. 그렇지만 그 타인을 100% 따라해서 내 인생에 접목시키면 그대는 그냥 가창 가수와 똑같아요. 모창 가수와 똑같아요. 그 사람의 그림자와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을 사세요. 아셨죠?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잔소리 같아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내 인생 잘 사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